여러분, 존버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작년에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한 분들이 갑자기 폭락한 어떤 그 암호화폐의 가격 때문에 팔 기회를 놓쳐버리고 손해를 엄청 많이 본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막 아주 이렇게 헐값에 팔아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버티자라는 생각에서 존버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존버라는 말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지 않니? 너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라고 약간 좀 비웃는 의미에서 이 존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존버도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버티는 힘, 다시 말해서 그 존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끈기 있다라는 말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계속 그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말은 쉽지만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저러한 주변의 반대들을 부딪히게 되면은 누구나 마음이 힘들어지고 포기하려고 하죠. 부정적인 주변의 상황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기다리고 버티면서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디언들의 기우제, 많이 들어보셨죠?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열면은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가 오죠.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디언 기우제가 사실은 참 답답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인디언 기우제처럼 기다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아지거나 바뀌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준비된 자들이 인디언 기우제를 열었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힘 빠져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실행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계속 시도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준비된 자들이 인디언 기우제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인터뷰했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 SD생명공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SD생명공학은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 브랜드로 S&P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통해서 코스닥까지 상장을 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화장품 기업입니다. 근데 이 SD생명공학의 이 박설웅 대표는 원래는 벤처캐피탈에서 투자 심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직접 한번 창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도전의식이 생겨서 그만두고 창업을 한 게 이 SD생명공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S&P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도 자기가 직접 창업한 경험은 없지만 이제까지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을 심사를 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하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정말 많이 한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빠질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도 막상 창업을 해놓고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사기도 당하고 직원 관리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자본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자본금을 다 까먹고 오히려 빚을 몇 억을 더 져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했죠. 아마 속으로는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회사는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도 없고 또 직원도 많이 줄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거죠.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나가는 비용,
지출을 줄이자. 그리고 둘째는 판매 루트를 다양화해서 광고를 덜 하면서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 하자. 이러한 각도에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 루트도 무슨 마트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비라든가 이러저런 다양한 부분에서 나가는 비용들을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줄이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제품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죠. 제품이 다양해야, 그래서 하나의 매대를 전체 채울 수 있어야 수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출을 할 때 그 파트너들, 그러니까 외국의 그 바이어들이 이 회사, SD 생명공학이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 이 회사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구나 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매대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품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승부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줄이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신제품 개발들을 해나갔던 거죠. 이분이 첫 해 매출이 한 10억 정도였고요. 둘째 해도 10억, 다음에 11억, 그 다음에 9억, 이렇게 10억 전후로 6년간 지속이 됐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돈을 구하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죠. 자기는 집에 월급 별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일하는 게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제품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10억 전후의 매출이 계속 6년째 이어져 오다가 7년째에 중국의 한 바이어가 이 제품을 가져가서 중국에서 대박을 낸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300억으로 뛴 거죠.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10억에서 20억이 아니라 10억에서 300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00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탑스타죠. 송승헌 씨를 전속 모델로 채용을 해서 광고도 본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매출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분도 6년, 7년 그 지루한 시간을 버텼던 겁니다.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었지만 버텼던 거죠. 그리고 그냥 버틴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신제품들을 매년 꾸준히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가 준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고 그리고 갑자기 300억이라는 큰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1000억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갑자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것은 그동안 6년간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해온 결과물이 7년째 터졌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째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6년 전서부터 7년 전서부터 준비해왔던 일의 결과가 7년째 나오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참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는다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는 말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참는다라는 것은 참기 힘들 때 그때 인내하자, 참아보자, 견뎌보자,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버티기 시작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큰 성과가 나지 않아서 지루해하거나 혹은 실망하거나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 기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정말 시작한 첫 해에 터질 수도 있고요. 5년째에 터질 수도 있고 10년째 터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20년째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계속 상황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만 잘 점검해 본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준비된 분이기 때문에 확 일어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죠.